40대 이후부터 수준 떨어지는 사람 특징 5가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이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가져라. 강물이 바위를 깎아내듯 인내는 시간이 지나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햇빛이 구름을 뚫고 나오듯 지혜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는다. 뿌리 없는 나무가 서 있을 수 없듯 과거의 경험 없이 현재의 지혜가 있을 수 없다. 바다는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지만 그 자체는 변하지 않듯 큰 마음은 모든 의견을 수용하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40대 이후로 꼴볼견인 사람들을 종종 보았을 것입니다. 옛날 얘기를 하며 자기가 최고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요새 말로 라떼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어떻게 하면 40대 이후로 수준 떨어지는 행동을 안 하게 되는지 두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한 소박한 마을에 한결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결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항상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는 예전이 얼마나 좋았는지, 지금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없었는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현명한 구름이라 불리는 여행자가 도착했습니다. 이 여행자는 한결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그토록 집착한다면 나와 함께 시간 여행을 해보는 게 어떻겠니? 그러면 진정으로 과거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았는지 알 수 있을 거야. 한결은 흥분하여 제안을 받아들였고 둘은 시간의 강을 따라 과거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과거는 한결이 기억하는 것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였던 그 시절도 사실은 어려움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여행 중에 한결은 자신이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했던 순간들을 보았고 그 경험이 오늘날 자신을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욱이 그는 과거의 아름다운 순간들도 현재의 순간들과 마찬가지로 소중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시간 여행을 마치고 현재로 돌아온 한결은 더 이상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과거만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현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결이 시간의 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궁금해했고 한결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과거는 우리를 형성하지만 현재는 우리가 누구인지 정의한다. 진정한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이미 흘러간 강물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다. 물은 계속 흘러가고 우리는 그 흐름을 멈출 수 없다. 낙엽이 가을 바람에 날리듯 과거도 시간의 바람에 흩어져 간다.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않는 것이 자유로움의 시작이다. 과거에 머무는 것은 꽃이 진 자리에 머무는 벌과 같다. 새로운 꽃이 필 곳으로 날아가야 한다. 마음을 과거의 짐으로 가득 채우는 것은 빛을 차단하는 구름과 같다. 해방됨으로써 태양의 빛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계절을 그리워하는 것과 같다.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계절이다. 뿌리 없이 날아가는 씨앗처럼 과거에서 해방되어야 새로운 땅에서 싹을 틔울 수 있다. 과거를 붙잡는 것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으려는 것과 같다. 현재의 빛을 따라가야 길을 찾을 수 있다.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것은 물고기가 건조한 땅을 헤엄치려는 것과 같다. 현재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이미 태운 종이를 다시 읽으려는 것과 같다. 새로운 지식과 경험으로 마음을 채워야 한다. 과거의 기억에 집착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바람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같다. 새로운 바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두 번째로 한 마을에 변화를 두려워하는 바위와 변화를 받아들이는 강물이 있었습니다. 바위는 항상 자신의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았고 변화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강물은 매일 다른 모습을 보이며 계절의 변화와 함께 흐르는 것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바위에게 변화의 필요성을 설득하려는 강물이 말했습니다. 왜 넌 항상 같은 자리에만 있으려고 해? 변화는 삶의 일부야. 나처럼 흐르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어. 하지만 바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아. 변화는 불안하고 위험해.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강물은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물은 다양한 생명체와 만나고 여러 풍경을 경험했습니다. 반면 바위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조금씩 변화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이 조금씩 바위를 깎아내며 바위의 모양을 바꾸었습니다. 결국 바위는 자신도 모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자신을 더 아름답고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바위는 강물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내 덕분에 나도 변화할 수 있었어. 이제 나도 변화가 그렇게 두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 바위가 강물의 흐름을 막을 수는 있으나 결국 물은 그 주위를 흐르거나 조금씩 바위를 깎아내어 길을 만든다. 변화를 막으려 해도 결국 변화는 길을 찾는다. 나무가 계절의 변화에 저항하지 않듯 우리도 삶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나무는 봄에 꽃을 피우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다. 바람에 맞서는 촛불은 꺼지지만 바람을 따르는 연기는 하늘로 솟아오른다. 변화에 순응하는 것이 생존과 번영의 열쇠다. 겨울이 봄을 두려워하지 않듯 우리도 변화의 순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계절의 변화처럼 변화는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다. 고정된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신선함을 유지한다. 변화하는 것이 생명의 본질이다. 씨앗이 흙 속에서 저항 없이 싹트듯 우리도 변화의 과정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해야 한다. 저항 없이 변화를 받아들이면 새로운 성장이 시작된다. 대나무는 강풍에 유연하게 구부러져도 꺾이지 않는다. 유연함은 변화의 강한 생존력을 의미한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막을 수 없듯 시간의 흐름과 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 변화는 불가피한 삶의 일부다. 모래사장 위에 세운 성은 파도에 쓸려가지만 바다는 그대로 남는다.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 지혜롭다. 가을 잎이 나무를 떠나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듯 변화는 종종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 세 번째로 한 소규모 마을에서 열린 연례 이야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회는 마을 사람들이 각자의 독특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경험에서 배우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회의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만을 나누어야 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는 마을의 장로, 젊은 모험가, 그리고 항상 남의 이야기만 하던 미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로는 옛날 전쟁에서의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고, 젊은 모험가는 세계를 탐험하며 겪은 신기한 경험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순서가 미르에게 돌아왔을 때 그는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들을 다시 이야기하는데 익숙했기 때문에 자신만의 이야기를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 미르는 자신이 타인의 이야기에만 의존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미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간을 고민하다가 자신이 항상 남의 이야기만 반복해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대회를 통해 깨달은 교훈, 즉 자신만의 경험과 이야기의 가치를 인식하게 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르의 이야기는 간단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타인의 이야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남의 이야기만 반복하는 것은 메아리만 되풀이하는 산골짜기와 같다.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아라. 다른 사람의 삶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남의 정원을 바라보며 자신의 화단을 가꾸지 않는 것과 같다. 자신의 정원을 피워라. 남의 이야기에만 집중하는 것은 재질력 하늘만 바라보는 것과 같다. 아름답지만 해는 다시 뜨고 자신의 삶도 계속된다.
타인의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만 삼는 것은 빌린 옷을 입고 자신의 옷을 만들지 않는 것과 같다. 자신만의 옷을 짜라 남의 이야기로만 대화를 채우는 것은 강물이 다른 강의 물만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자신의 샘에서도 물을 퍼올려라. 다른 사람의 생각에만 의존하는 것은 항상 남의 지도를 따라가며 자신의 길을 찾지 않는 것과 같다. 자신만의 지도를 그려라. 남의 성공과 실패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창문 너머의 풍경만 감상하며 자신의 방을 꾸미지 않는 것과 같다. 자신의 공간을 아름답게 꾸며라. 타인의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다른 새의 노래만 부르는 새와 같다. 자신만의 노래를 찾아라. 남의 이야기에 살아가는 것은 남의 꿈을 꾸는 것과 같다. 자신의 꿈을 꾸어라.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는 것은 늘 그림자에 서 있는 것과 같다. 자신의 빛을 찾아 그림자에서 벗어나라. 네 번째로 한 마을에 서로 다른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늘 푸른 소나무였고 다른 하나는 가을마다 화려한 색으로 물드는 단풍나무였습니다. 소나무는 자신이 겨울에도 푸르름을 유지한다며 자랑스러워했고 단풍나무는 가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아름다운 색에 감탄한다며 뿌듯해했습니다. 두 나무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더 낫다고 주장하며 자주 다퉜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두 나무의 다툼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모든 나무들이 걱정되는 와중에 소나무와 단풍나무는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가지를 서로에게 기대게 되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두 나무는 서로가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소나무와 단풍나무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소나무는 단풍나무의 가을 색깔이 마을에 즐거움을 준다는 것을, 단풍나무는 소나무가 겨울 동안 마을을 푸르게 유지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나무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다름이 결코 틀림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고 아름다움을 더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후로 마을의 모든 나무들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더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꽃들이 하나의 정원을 아름답게 만들듯 다양한 의견과 생각이 세상을 풍부하게 만든다. 모든 나무가 같은 방향으로 자라지 않지만 각자의 방향이 숲의 다양성을 만든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아름다움이다. 강물이 항상 같은 경로로 흐르지 않듯 사람들의 생각과 믿음도 다양하게 흐른다. 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으로 이끈다. 바람은 다양한 방향으로 불지만 모든 바람이 하늘을 움직인다. 다른 의견도 같은 목표를 향해 기여할 수 있다. 해와 달이 다르게 빛나듯 각 개인의 진리와 경험도 서로 다르게 빛난다. 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이해의 시작이다. 새들이 다양한 노래를 부르지만 모두 숲의 조화를 이룬다. 다양한 목소리가 함께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계절이 다르게 펼쳐지지만 각각이 연중의 아름다움에 기여한다. 사람들 사이의 다름도 사회의 아름다움에 기여한다. 하나의 색만으로는 그림을 완성할 수 없듯 하나의 관점만으로는 전체 그림을 이해할 수 없다. 다양한 관점을 모아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각각의 별이 다른 광채를 발하지만 함께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만든다. 다양한 인간의 존재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 다양한 악기가 각기 다른 소리를 내지만 함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든다. 사람들의 다름도 조화롭게 어우러져 더 큰 의미를 만든다. 다섯 번째로 한 작은 마을에 자기중심적인 개구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개구리는 자신이 살고 있는 우물을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다른 동물들에게 항상 자신의 우물 이야기만 하며 다른 어떤 곳도 이보다 낫거나 더 볼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험을 즐기는 새 한 마리가 마을에 왔습니다. 새는 여러 나라와 다양한 경치를 보았던 이야기를 개구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개구리가 새의 이야기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새가 묘사하는 세상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에 점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호기심이 생긴 개구리는
우물을 벗어나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새와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고 처음으로 우물 밖의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본 세상은 우물 안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아름다웠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꽃들, 넓은 하늘,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대지의 개구리는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우물로 돌아온 개구리는 이제 더 이상 자기중심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물 안에서 만난 다른 개구리들에게 자신의 여행 경험을 이야기하며 세상에는 우물보다 훨씬 더 크고 다양한 것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자기중심적 사고를 넘어서서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이고 넓은 세상과 연결될 때 비로소 진정한 지혜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는 것은 물웅덩이가 바다와 연결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더 넓은 세상으로 흘러가야 진정한 지혜를 얻는다. 한 점에서만 해를 바라보는 것은 그림자만을 보는 것과 같다. 다양한 각도에서 빛을 바라보면 세상은 더욱 다채로워진다. 자신의 생각에만 머무는 것은 새장 안의 새가 외부 세계를 모르는 것과 같다. 날개를 펴고 넓은 하늘을 탐험할 때 진정한 자유를 느낀다. 마음이 하나의 생각에만 고정되는 것은 나무가 한 방향으로만 자라는 것과 같다. 여러 방향으로 성장할 때 비로소 균형과 아름다움을 이룬다. 자기중심적 사고는 거울에 비친 자신만 바라보는 것과 같다. 거울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보아야 진정한 연결이 이루어진다. 하나의 색만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리는 것은 세상의 다채로움을 놓치는 것과 같다. 다양한 색을 사용할 때 비로소 그림은 생명을 얻는다. 자신의 목소리만 듣는 것은 바람이 한 방향으로만 불어오는 것과 같다. 여러 방향에서 부는 바람을 들을 때 세상의 멜로디를 이해할 수 있다.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봄이 자신의 꽃만 피우려 하는 것과 같다. 모든 계절이 꽃을 피울 때 자연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드러난다. 자기 생각에만 갇혀 있는 것은 강물이 바다에 도달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과 같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우리의 생각도 넓은 세상으로 향해야 한다. 자기 중심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씨앗이 흙 속에서 싹트려 하지 않는 것과 같다. 싹이 트고 성장하여 꽃을 피우려면 자신을 넘어서야 한다. 한 작은 마을에 5명의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각자는 위의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화의 모험이라는 여행을 계획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과거에 집착하는 습관을 극복하기 위해 과거의 일기장을 모두 불태우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기 위한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변화에 저항하는 태도를 버리기 위해 매일 다른 경로로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항상 남의 이야기만 하던 습관을 고치기 위해 여행 중에 만난 새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책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 친구는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행 중 다양한 문화와 생각을 경험하며 개방된 마음을 갖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진 5번째 친구는 여행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여행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던 친구는 새로운 추억들이 과거보다 더 값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던 친구는 새로운 경험에서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이야기만 하던 친구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타인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지 못하던 친구는 세상이 다양성 속에 통합될 수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중심적인 친구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진정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여행을 마친 후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겪었던 변화를 마을 사람들과 공유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영감을 주었고 모두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변화의 모험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마을 전체를 변화시킨 중요한 여정이 되었습니다.
여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호기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삶에서 마주하는 도전과 변화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정이 언제나 통찰력과 영감으로 가득 차길 바라며 진정한 자아 발견과 성찰의 길에서 계속해서 깊은 지혜를 발견하시기를 희망합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통찰을 찾고자 할 때 저는 여기 있습니다. 건강하고 평화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40대 이후부터 수준 떨어지는 사람 특징 5가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이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가져라. 강물이 바위를 깎아내듯 인내는 시간이 지나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햇빛이 구름을 뚫고 나오듯 지혜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는다. 뿌리 없는 나무가 서 있을 수 없듯 과거의 경험 없이 현재의 지혜가 있을 수 없다. 바다는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지만 그 자체는 변하지 않듯 큰 마음은 모든 의견을 수용하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40대 이후로 꼴볼견인 사람들을 종종 보았을 것입니다. 옛날 얘기를 하며 자기가 최고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요새 말로 라떼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어떻게 하면 40대 이후로 수준 떨어지는 행동을 안 하게 되는지 두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한 소박한 마을에 한결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결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항상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는 예전이 얼마나 좋았는지, 지금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없었는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현명한 구름이라 불리는 여행자가 도착했습니다. 이 여행자는 한결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그토록 집착한다면 나와 함께 시간 여행을 해보는 게 어떻겠니? 그러면 진정으로 과거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았는지 알 수 있을 거야. 한결은 흥분하여 제안을 받아들였고 둘은 시간의 강을 따라 과거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과거는 한결이 기억하는 것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였던 그 시절도 사실은 어려움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여행 중에 한결은 자신이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했던 순간들을 보았고 그 경험이 오늘날 자신을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욱이 그는 과거의 아름다운 순간들도 현재의 순간들과 마찬가지로 소중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시간 여행을 마치고 현재로 돌아온 한결은 더 이상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과거만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현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결이 시간의 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궁금해했고 한결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과거는 우리를 형성하지만 현재는 우리가 누구인지 정의한다. 진정한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이미 흘러간 강물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다. 물은 계속 흘러가고 우리는 그 흐름을 멈출 수 없다. 낙엽이 가을 바람에 날리듯 과거도 시간의 바람에 흩어져 간다.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않는 것이 자유로움의 시작이다. 과거에 머무는 것은 꽃이 진 자리에 머무는 벌과 같다. 새로운 꽃이 필 곳으로 날아가야 한다. 마음을 과거의 짐으로 가득 채우는 것은 빛을 차단하는 구름과 같다. 해방됨으로써 태양의 빛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계절을 그리워하는 것과 같다.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계절이다. 뿌리 없이 날아가는 씨앗처럼 과거에서 해방되어야 새로운 땅에서 싹을 틔울 수 있다. 과거를 붙잡는 것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으려는 것과 같다. 현재의 빛을 따라가야 길을 찾을 수 있다.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것은 물고기가
건조한 땅을 헤엄치려는 것과 같다. 현재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이미 태운 종이를 다시 읽으려는 것과 같다. 새로운 지식과 경험으로 마음을 채워야 한다. 과거의 기억에 집착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바람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같다. 새로운 바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두 번째로 한 마을에 변화를 두려워하는 바위와 변화를 받아들이는 강물이 있었습니다. 바위는 항상 자신의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았고 변화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강물은 매일 다른 모습을 보이며 계절의 변화와 함께 흐르는 것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바위에게 변화의 필요성을 설득하려는 강물이 말했습니다. 왜 넌 항상 같은 자리에만 있으려고 해? 변화는 삶의 일부야. 나처럼 흐르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어. 하지만 바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아. 변화는 불안하고 위험해.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강물은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물은 다양한 생명체와 만나고 여러 풍경을 경험했습니다. 반면 바위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조금씩 변화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이 조금씩 바위를 깎아내며 바위의 모양을 바꾸었습니다. 결국 바위는 자신도 모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자신을 더 아름답고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바위는 강물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내 덕분에 나도 변화할 수 있었어. 이제 나도 변화가 그렇게 두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 바위가 강물의 흐름을 막을 수는 있으나 결국 물은 그 주위를 흐르거나 조금씩 바위를 깎아내어 길을 만든다. 변화를 막으려 해도 결국 변하는 길을 찾는다. 나무가 계절의 변화에 저항하지 않듯 우리도 삶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나무는 봄에 꽃을 피우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다. 바람에 맞서는 촛불은 꺼지지만 바람을 따르는 연기는 하늘로 솟아오른다. 변화에 순응하는 것이 생존과 번영의 열쇠다. 겨울이 봄을 두려워하지 않듯 우리도 변화의 순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계절의 변화처럼 변화는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다. 고정된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신선함을 유지한다. 변화하는 것이 생명의 본질이다. 씨앗이 흙 속에서 저항 없이 싹트듯 우리도 변화의 과정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해야 한다. 저항 없이 변화를 받아들이면 새로운 성장이 시작된다. 대나무는 강풍에 유연하게 구부러져도 꺾이지 않는다. 유연함은 변화에 강한 생존력을 의미한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막을 수 없듯 시간의 흐름과 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 변화는 불가피한 삶의 일부다. 모래사장 위에 세운 성은 파도에 쓸려가지만 바다는 그대로 남는다.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 지혜롭다. 가을 잎이 나무를 떠나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듯 변화는 종종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 세 번째로 한 소규모 마을에서 열린 연례 이야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회는 마을 사람들이 각자의 독특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경험에서 배우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회의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만을 나누어야 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는 마을의 장로, 젊은 모험가, 그리고 항상 남의 이야기만 하던 미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로는 옛날 전쟁에서의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고, 젊은 모험가는 세계를 탐험하며 겪은 신기한 경험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순서가 미르에게 돌아왔을 때 그는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들을 다시 이야기하는데 익숙했기 때문에 자신만의 이야기를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 미르는 자신이 타인의 이야기에만 의존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미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간을 고민하다가 자신이 항상 남의 이야기만 반복해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대회를 통해 깨달은 교훈, 즉 자신만의 경험과 이야기의 가치를 인식하게 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의 이야기는 간단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타인의 이야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남의 이야기만 반복하는 것은 메아리만 되풀이하는 산골짜기와 같다.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아라. 다른 사람의 삶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남의 정원을 바라보며 자신의 화단을 가꾸지 않는 것과 같다. 자신의 정원을 피워라. 남의 이야기에만 집중하는 것은 재질녘 하늘만 바라보는 것과 같다. 아름답지만 해는 다시 뜨고 자신의 삶도 계속된다. 타인의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만 삼는 것은 빌린 옷을 입고 자신의 옷을 만들지 않는 것과 같다. 자신만의 옷을 짜라. 남의 이야기로만 대화를 채우는 것은 강물이 다른 강의 물만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자신의 샘에서도 물을 퍼올려라. 다른 사람의 생각에만 의존하는 것은 항상 남의 지도를 따라가며 자신의 길을 찾지 않는 것과 같다. 자신만의 지도를 그려라. 남의 성공과 실패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창문 너머의 풍경만 감상하며 자신의 방을 꾸미지 않는 것과 같다. 자신의 공간을 아름답게 꾸며라. 타인의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다른 새의 노래만 부르는 새와 같다. 자신만의 노래를 찾아라. 남의 이야기에 살아가는 것은 남의 꿈을 꾸는 것과 같다. 자신의 꿈을 꾸어라.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는 것은 늘 그림자에 서 있는 것과 같다. 자신의 빛을 찾아 그림자에서 벗어나라. 네 번째로 한 마을에 서로 다른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늘 푸른 소나무였고 다른 하나는 가을마다 화려한 색으로 물드는 단풍나무였습니다. 소나무는 자신이 겨울에도 푸르름을 유지한다며 자랑스러워했고 단풍나무는 가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아름다운 색에 감탄한다며 뿌듯해했습니다. 두 나무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더 낫다고 주장하며 자주 다퉜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두 나무의 다툼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모든 나무들이 걱정되는 와중에 소나무와 단풍나무는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가지를 서로에게 기대게 되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두 나무는 서로가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소나무와 단풍나무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소나무는 단풍나무의 가을 색깔이 마을에 즐거움을 준다는 것을, 단풍나무는 소나무가 겨울 동안 마을을 푸르게 유지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나무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다름이 결코 틀림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고 아름다움을 더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후로 마을의 모든 나무들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더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꽃들이 하나의 정원을 아름답게 만들듯 다양한 의견과 생각이 세상을 풍부하게 만든다. 모든 나무가 같은 방향으로 자라지 않지만 각자의 방향이 숲의 다양성을 만든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아름다움이다. 강물이 항상 같은 경로로 흐르지 않듯 사람들의 생각과 믿음도 다양하게 흐른다. 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으로 이끈다. 바람은 다양한 방향으로 불지만 모든 바람이 하늘을 움직인다. 다른 의견도 같은 목표를 향해 기여할 수 있다. 해와 달이 다르게 빛나듯 각 개인의 진리와 경험도 서로 다르게 빛난다. 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이해의 시작이다. 새들이 다양한 노래를 부르지만 모두 숲의 조화를 이룬다. 다양한 목소리가 함께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계절이 다르게 펼쳐지지만 각각이 연중의 아름다움에 기여한다. 사람들 사이의 다름도 사회의 아름다움에 기여한다. 하나의 색만으로는 그림을 완성할 수 없듯 하나의 관점만으로는 전체 그림을 이해할 수 없다. 다양한 관점을 모아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각각의 별이 다른 광채를 발하지만 함께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만든다. 다양한 인간의 존재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 다양한 악기가 각기 다른 소리를 내지만 함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든다. 사람들의 다름도 조화롭게 어우러져 더 큰 의미를 만든다. 다섯 번째로 한 작은 마을에
자기중심적인 개구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개구리는 자신이 살고 있는 우물을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다른 동물들에게 항상 자신의 우물 이야기만 하며 다른 어떤 곳도 이보다 낫거나 더 볼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험을 즐기는 새 한 마리가 마을에 왔습니다. 새는 여러 나라와 다양한 경치를 보았던 이야기를 개구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개구리가 새의 이야기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새가 묘사하는 세상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에 점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호기심이 생긴 개구리는 우물을 벗어나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새와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고 처음으로 우물 밖의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본 세상은 우물 안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아름다웠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꽃들, 넓은 하늘,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대지의 개구리는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우물로 돌아온 개구리는 이제 더 이상 자기중심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물 안에서 만난 다른 개구리들에게 자신의 여행 경험을 이야기하며 세상에는 우물보다 훨씬 더 크고 다양한 것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자기중심적 사고를 넘어서서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이고 넓은 세상과 연결될 때 비로소 진정한 지혜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는 것은 물웅덩이가 바다와 연결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더 넓은 세상으로 흘러가야 진정한 지혜를 얻는다. 한 점에서만 해를 바라보는 것은 그림자만을 보는 것과 같다. 다양한 각도에서 빛을 바라보면 세상은 더욱 다채로워진다. 자신의 생각에만 머무는 것은 새장 안의 새가 외부 세계를 모르는 것과 같다. 날개를 펴고 넓은 하늘을 탐험할 때 진정한 자유를 느낀다. 마음이 하나의 생각에만 고정되는 것은 나무가 한 방향으로만 자라는 것과 같다. 여러 방향으로 성장할 때 비로소 균형과 아름다움을 이룬다. 자기중심적 사고는 거울에 비친 자신만 바라보는 것과 같다. 거울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보아야 진정한 연결이 이루어진다. 하나의 색만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리는 것은 세상의 다채로움을 놓치는 것과 같다. 다양한 색을 사용할 때 비로소 그림은 생명을 얻는다. 자신의 목소리만 듣는 것은 바람이 한 방향으로만 불어오는 것과 같다. 여러 방향에서 부는 바람을 들을 때 세상의 멜로디를 이해할 수 있다.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봄이 자신의 꽃만 피우려 하는 것과 같다. 모든 계절이 꽃을 피울 때 자연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드러난다. 자기 생각에만 갇혀 있는 것은 강물이 바다에 도달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과 같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우리의 생각도 넓은 세상으로 향해야 한다. 자기 중심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씨앗이 흙 속에서 싹트려 하지 않는 것과 같다. 싹이 트고 성장하여 꽃을 피우려면 자신을 넘어서야 한다. 한 작은 마을에 5명의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각자는 위의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화의 모험이라는 여행을 계획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과거에 집착하는 습관을 극복하기 위해 과거의 일기장을 모두 불태우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기 위한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변화에 저항하는 태도를 버리기 위해 매일 다른 경로로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항상 남의 이야기만 하던 습관을 고치기 위해 여행 중에 만난 새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책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 친구는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행 중 다양한 문화와 생각을 경험하며 개방된 마음을 갖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진 5번째 친구는 여행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여행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던 친구는 새로운 추억들이 과거보다 더 값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던 친구는 새로운 경험에서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이야기만 하던 친구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타인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지 못하던 친구는 세상이 다양성 속에 통합될 수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중심적인 친구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진정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여행을 마친 후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겪었던 변화를 마을 사람들과 공유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영감을 주었고 모두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변화의 모험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마을 전체를 변화시킨 중요한 여정이 되었습니다. 여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호기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삶에서 마주하는 도전과 변화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정이 언제나 통찰력과 영감으로 가득 차길 바라며 진정한 자아 발견과 성찰의 길에서 계속해서 깊은 지혜를 발견하시기를 희망합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통찰을 찾고자 할 때 저는 여기 있습니다. 건강하고 평화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